트럼프가 다시 꺼낸 무역법 301조. 저는 이 현상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미국의 고용은 꺾였고 증시는 멈춰섰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에게 필요한 건 평범한 정책이 아닙니다. 왜 하필 지금 301조일까요? 흔들리는 미국의 지표를 단번에 뒤집기 위해 트럼프가 꺼내든 새로운 트럼프 카드. 오늘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미 무역법 301조의 비밀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머니를 싣고 달리는 BT열차, 지금 출발합니다. 우선 트럼프가 왜 하필 301조여야만 했는지 그 배경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지난 임기 당시 트럼프는 국제 긴급 경제권한법을 동원해 상대를 압박했지만 미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의 독단적인 경제 제재 권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은 것이었죠. 트럼프에게는 사법적 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즉각적인 파급력을 가진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입니다. 이건 미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합법적인 권한입니다. Over the years, Congress has delegated enormous tariff setting authority to the president, depending on the situation. So even though the Supreme Court struck down tariffs under one authority, tariffs under other national security elements remain in place. Tariffs under what we call Section 301 related to unfair trading practice remain in place. 1980년대 일본의 반도체를 무너뜨렸던 것도 2018년 중국의 기술 굴기를 멈춰 세웠던 것도 모두 이 301조였습니다. 과거의 사례들이 보여주듯 이는 경제 제재를 넘어 미국이 정한 기준을 국제 표준으로 강제하는 힘을 가집니다. 미국이 불공정하다고 선언하는 순간 상대방의 보복조차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을 선점한 것이며, 이러한 조치는 법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럼 무역법 301조는 과연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쉽게 말해 미국이 특정 국가의 무역 관행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면 그 즉시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매 특허형 경제 무기입니다. 원래 이 조사는 6개월에서 1년 넘게 이어지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트럼프는 현재 발동 중인 임시 관세 122조가 법적으로 만료되는 150일이라는 시한 안에 이 301조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7월 24일이라는 날짜가 정해진 이유입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해당 국가의 기업과 자본은 극심한 불확실성에 노출됩니다. 150일 뒤에 어떤 제재가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추가 투자를 결정할 기업은 없으니까요. 실제 관세가 부과되기 전부터 상대국의 자본을 심리적으로 묶어두고 유출을 유도하는 효과, 이것이 지금 트럼프가 생각하는 150일의 실질적인 파괴력입니다. 즉, 관세라는 결과값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경제적 압박은 시작된 셈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 압박의 전선을 전 세계에서 가장 달러가 많이 쌓여있는 곳, 바로 동북아시아로 설정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주요 무역 흑자국들이 동시에 사정권에 들어왔습니다. 이들 국가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될수록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의 모니터에는 빨간불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나라들의 통화와 자산이 안전한가? 라는 의구심이 번지는 순간 자본은 가장 냉정하고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빠져나간 글로벌 자본은 결국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현재 미국의 지표를 들여다보면 그 필연적인 종착지가 보입니다. 타국 시장에 불확실성이 조성될 때 자본은 자연스럽게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미국 시장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식 양몰이 전략입니다. 갈 곳을 잃고 흩어진 글로벌 유동성은 결국 가장 안전해 보이는 울타리, 즉 미 증시내 우량주와 빅테크 기술주로 몰려들게 됩니다. 결국 타국의 위기는 미 증시를 떠받치는 강력한 연료가 되고, 이는 흔들리던 트럼프의 경제 성적표를 다시금 화려하게 장식하는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자본이 단순히 주식시장이라는 울타리로 들어오는 것에서 끝난다면 트럼프가 굳이 이토록 위험한 칼을 꺼내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양몰이의 진짜 목적지는 증시보다 더 깊은 곳, 미국 경제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인 부채 문제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정부는 쉼없이 쏟아지는 국채를 발행해 빚을 메워야 하는데, 문제는 과거처럼 이 국채를 사줄 큰손들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지고 동결 기조가 길어지면서 국채의 매력은 예전만 못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부채의 늪에서 미국을 구원할 투수는
역설적으로 시장에 형성된 불안입니다. And if we do see volatility increase, we do think that there could still be some flight to safe haven assets, and that really only leaves treasuries. So we do think that even though there's issues around certain dates of maturities, that we still see flows into treasuries. 301조가 만드는 불확실성이 커질 때 자본은 수익률보다 생존을 우선시하는 가장 보수적인 선택을 합니다. 시장이 혼란스러울수록 글로벌 자금은 다시 미 국채라는 최후의 보루를 찾게 되죠. 공포를 통해 국채 수요를 자극하고 결과적으로 미 정부의 이자 부담을 덜어내는 것. 301조는 전 세계 자본을 활용해 미국의 부채 문제를 완화하려는 실질적인 대응책인 셈입니다. 이번 301조 조사의 관역이 자동차와 반도체만을 향한다고 보는 것은 단편적일 뿐입니다. 이미 국내 주요 자동차와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내에 대규모 생산 거점을 마련했고 투자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미 잡은 물고기입니다. 이제 트럼프가 주력하는 것은 남은 무역 흑자를 직접적으로 줄여나가는 작업입니다. 그 타겟은 국내 생산 비중이 여전히 높은 철강 산업 그리고 에너지 시장에 맞춰져 있습니다. 무역 수지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미국의 에너지 산업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법은 한국과 같은 흑자국에 미국산 LNG와 원유 수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1기 당시 한국이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대폭 늘려 관세 압박을 방어했던 선례를 떠올려 본다면 이번에도 우리 정부가 에너지 도입 확대를 유력한 협상 카드로 꺼내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관세는 이 자원 거래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그 본질은 미국의 에너지 패권 확장입니다. 자본을 불러들이고 자원 시장을 확보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결국 11월 중간선거라는 명확한 시점을 향해 수렴합니다. 모든 거대한 쇼에는 정교하게 짜인 타임라인이 존재합니다. 150일간의 조사가 종료되는 시점은 7월 전후. 이는 본격적인 하반기 정치 시즌과 정확히 맞물립니다. 트럼프는 이때쯤 조사 결과를 역대급 대승적 합의로 포장하며 화려한 무대 위에 오를 것입니다. 공포에 억눌려 있던 시장은 협상 타결이라는 뉴스 하나만으로도 강력한 안도 랠리를 보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인위적인 증시 부양을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하며 지지층을 결집시키려 할 것입니다. 지금의 파열음과 위기설은 모두 11월 중간선거라는 결말을 향해 달려가는 트럼프표 성공서사의 빌드업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관세율의 변화나 수출입의 득실을 개선하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표면적인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자본이 이동하는 실제 경로입니다. 신뢰가 훼손된 시장에 불확실성이 주입되고 그 위험을 피하려는 글로벌 자금은 결국 가장 강력한 기축통화국인 미국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트럼프가 활용하는 이 심리적 압박은 타국 자산의 가치를 낮추고 미국 국채와 증시로 자금을 유입시키는 환경을 조성하게 합니다. 이는 단순히 무역 수지를 개선하는 문제를 넘어 전 세계 유동성을 미국 시장으로 다시 불러들여 부채와 증시 지표를 방어하려는 전략적 포석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글로벌 자본은 결국 어디로 머물게 될까요? 150일의 임시 관세가 끝나고 선거 국면으로 접어드는 7월 이후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고정 댓글 꼭 확인해 주시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BT열차는 다음 역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